위기의 순간 침착하게 대응해 친구를 구했다는 기사가 화제가 됐는데요. 이번 시간엔 안전일기와 함께 생명을 살리는 정확하고 신속한 응급처치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응급 상황 시 행동 수칙을 알고 실천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안전 가이드 강민주. 안전지킴이 정민정. 한상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응급처치인데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응급처치 해보신 분 있나요? 제 동생이 사탕이 목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빼둔 적이 있거든요. 와, 그건 진짜 동생을 살린 일이다. 정말 대단한데요. 급한 상황에서 응급처치 방법을 떠올리기 힘들었을 텐데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시간을 더 지체했으면 동생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시간, 이걸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수업 먼저 몇 가지 응급처치 방법을 함께 배워볼게요. 먼저 하임리히법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흉부외과 헨리 하임리히 박사가 고안한 응급처치법인데요. 목에 무언가가 걸려 질식 상태에 빠졌을 때 해야 하는 응급처치법입니다. 첫 번째, 상태 확인 후 119 신고. 기도가 막힌 사람을 발견하면 우선 주변 사람에게 119를 불러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자발적인 기침 유도. 일단 자발적으로 기침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합니다. 세 번째, 복부 밀어내기. 환자의 등 뒤에 서서 끌어안은 후 오른손으로 왼주먹을 감싸 꼭 쥡니다. 이때 한쪽 다리는 환자 다리 사이로, 반대쪽 다리는 뒤로 뻗어 균형을 잡습니다. 마지막으로 팔에 강하게 힘을 주면서 상대방의 배를 안쪽에서 위로 5번 밀어 올려서 이물질을 뱉어내도록 돕습니다. 119가 올 때까지 복부 밀어내기를 반복해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응급처치 방법, 바로 심폐소생술. 다른 말로 CPR이라고도 부릅니다. 대체로 심정지를 일으킨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응급처치 방법인데요. 첫 번째, 환자의 상태 반응을 체크. 먼저 쓰러진 사람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면서 의식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두 번째, 119 신고.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 반드시 119 신고를 요청해야 합니다. 세 번째, 호흡 확인. 그 후 쓰러진 사람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동안 자세히 관찰하면서 호흡을 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호흡이 불규칙하거나 없는 상태라면 심정지로 판단하고 응급처치를 진행합니다. 네 번째, 흉부 압박 실행. 일단 환자를 바닥이 단단하고 평평한 곳에 눕힙니다. 가슴뼈의 아래쪽 절반 부위에 깍지 낀 두 손의 손바닥 뒤꿈치를 댄 후 양팔을 쭉 편 상태로 체중을 실어서 압박합니다. 1분에 100번에서 200번, 환자 가슴이 5에서 6cm 깊이로 눌릴 정도로 빠르고 강하게 30회 압박을 실시합니다. 다섯 번째, 인공호흡 2회 실행. 그 다음 머리를 뒤로 젖혀 턱을 들어 올리면서 기도를 개방합니다. 엄지와 검지로 환자의 코를 잡아서 막은 후 입으로 환자의 입을 완전히 막은 뒤 1초 동안 서서히 숨을 불어넣습니다. 이때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지 눈으로 꼭 확인해야 하는데요. 그리고 입과 손을 떼면 환자의 폐 속에 있던 공기가 배출됩니다. 이렇게 2번에 걸쳐 인공호흡을 합니다. 여섯 번째, 흉부 압박과 인공호흡 반복. 지금까지 배운 이 흉부 압박과 인공호흡을 119가 올 때까지 반복해야 해요. 만약 인공호흡 방법을 까먹거나 꺼려지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흉부 압박만 해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조금 어렵긴 한데 잘 기억해둬야 할 것 같아요. 내 가족이나 내 친구가 위급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무엇보다 정확한 방법으로 응급처치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리고 여러분, 응급 상황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119 신고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응급 상황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할 119 신고. 구조대원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도착하면 더 큰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올바른 신고 방법 첫 번째, 환자가 발생하면 무엇보다 환자가 있다는 것을 먼저 알립니다. 두 번째, 환자의 위치를 알립니다. 주소를 모를 때는 근처 큰 건물의 이름이나 전화번호, 엘리베이터의 고유번호,
산악 위치를 알리는 국가 지점번호, 전봇대 번호, 새 주소의 도로명과 건물 번호를 알려주면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환자의 아픈 곳을 말합니다. 누가 어떤 이유로 어떻게 아픈지, 의식과 호흡 상태는 어떤지 보이는 대로 알려줘야 합니다. 네 번째, 신고하는 나의 이름과 예비 연락처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신고 장소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확인을 위해 연락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 함께 돕고 있는 사람의 연락처를 알립니다. 네, 지금까지 응급처치 방법인 하임리히법, 심폐소생술 방법과 함께 올바른 119 신고 방법에 대해 함께 살펴봤는데요.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죠? 먼저 빠르게 주변에 도움을 청하고 119에 신고한다. 상황이 급박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응급처치를 진행한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수업을 통해서 응급처치 방법을 알고 연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 모두 안녕! 위급한 상황에 응급처치를 해야 할 때는 가장 먼저 119에 신고하거나 주변 사람에게 신고를 요청해야 한다. 정답은 5. 무엇보다 구조대원이 현장으로 빨리 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응급처치는 119 구조대원이 출발해 오는 동안 시행해야 합니다. 119 신고를 할 때 현재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과 거리가 먼 것은 정답은 2번. 내 옆에 있는 자동차의 번호로는 위치를 알릴 수가 없어요. 현재 위치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전봇대 번호, 국가 지점 번호, 엘리베이터 고유 번호가 있다는 것을 꼭 알아두세요.